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1937년 강제 이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37년 8월 21일 연해주 한인들은 이 스탈린의 명령에 의해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제 이주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해주 한인들은 어떻게 출발했을까? 정말 이 스탈린은 연해주에 있는 우리 한인들을 통째로 뿌리째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럼 정말 어떻게 이들을 출발을 시켰을까요? 연해주 한인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어떻게 중앙아시아까지 갔을까요? 국가 없는 한인들은 강제 이주를 당하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강제 이주와 관련된 소련의 정부 문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소련 정부가 연해주 한인들을 갖다가 강제 이주시키려고 했는지 어떤 공식적인 문서를 갖다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해주 한인들의 강제 이주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연해주 한인들의 강제 이주 여정이 얼마나 비인간적으로 진행되는지를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소비에트 인민위원회와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문서 내용을 보면 본 문서는 소비에트 인민위원장인 몰로토프와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장 스탈린에게 보고되었고 서명되었습니다. 극동지역 공산당 집행위원회 및 내무인민위원회는 포시에트, 이러한 연해주 지역의 한인들을 밑에 나와 있는 남카자흐스탄 지역, 아랄해 발하시, 우즈베 공화국 등지로 이주시키는 그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주는 신속하게 착수하여 1938년 1월 1일까지 완료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주하는 한인들이 이주 시 자신들의 재산 및 농기구, 가축 등을 가지고 가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현지에 두고 가는 부동산, 동산 등의 재산에 대해서는 배상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주자들이 외국으로 이민하는 경우에 방해하지 말고 국경을 넘도록 허용했습니다. 카자흐스탄 공화국,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인민위원회는 이주자들의 거주 위치를 신속히 정하고 그 지역 개발을 위한 조치 및 원조를 이행해야 한다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이 문서상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연해주 한인들은 자신들의 어떤 재산을 갖다가 배상을 받고 또 일부는 가져갈 수 있게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주하는 국가인 카자흐스탄 공화국,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에서는 이들을 맞이하는 준비를 신속히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정말 며칠의 시간을 주지 않고 정말 짧은 기간에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모아서 기차에 실어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도착한 곳에서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 정부 공식 문서 내용과는 다르게 정말 무자비하게 강제 이주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만 이러한 문서 내용대로만 이주를 당했으면 그나마 조금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정착하는데 덜 고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정부 문서와 달리 이주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주를 당한 것도 서러운데 이주를 하고 난 이후에 더 서러워서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 문서가 지금 제공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
사실상 역사적인 어떤 사실과는 사실 맞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서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주를 시키고 또 이주하는 과정에서 한인들한테 어떠한 것을 제공을 하는지 그런 기본적인 내용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강제 이주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 이러한 내용과 문서 내용과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극동연해주 내무인민위원부 의장인 루시코프가 한인들의 이주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1937년 그는 스탈린에 의해 극동연해주 지역의 한인 체포 및 강제 이주에 대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책임지는 것이 두려워 일본으로 망명하였으며 스탈린의 명령을 세계에 발표했습니다. 이 루시코프라는 사람은 스탈린의 어떤 명령을 받았을 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이런 천인 공노할 이러한 일을 내가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스탈린의 이런 결정을 갖다가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단지 의심스러운 단체에 속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인해 극동지역에서 약 9천여 명이 체포되었다. 그 가운데에는 군인, 당원, 집행위원 등이 있었다. 게다가 11만 명의 중국인들이 체포되었고 그 후 8천 명이 강제 이주당했다. 한인들은 18만 명이 강제 이주되었고 약 2,500여 명이 체포되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모든 희생자 수가 포함된 것은 아니었다. 제가 다시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18만 명이 강제 이주를 당했습니다. 연해주 지역에 살고 있던 정말 러시아를 위해서, 소련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이 18만 명의 한인들이 비인간적인 무자비한 강제 이주를 당한 것입니다. 아마 세계사에서도 보기 드문 이러한 비극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는 1937년 8월 21일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 역사의 비극입니다. 1937년 말 내무인민위원장 장관이었던 에조프는 스탈린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했습니다. 1937년 10월 25일 극동으로부터의 한인 이주는 끝났다. 총 124량의 열차에 36,442가구 17만 1,781명이 이주했다. 라고 스탈린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캄차트카와 아우츠크에 700여 명이 남아있는데 금년 11월 1일까지 특별 열차로 운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것은 8월에 이주가 시작되었고 10월 말에 정확하게 끝났습니다. 자, 이미 10월 말이 되면 날씨가 추워집니다. 곧 겨울이 다가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무것도 없이 도착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지역에서 우리 한인들은 또 어떻게 삶을 또 영위해야 됐을까요? 스탈린에 의해 잔인하게 진행된 한인의 강제이주 원인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 여기서는 고려인의 역사에 대해 연구한 대표적인 학자 고성무의 견해를 살펴보도록 해야 한다. 첫 번째는 일본의 침략 정책은 항상 소련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었다. 그래서 1931년 만주 사변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소련이 극도로 어떤 일본의 어떤 침략 가능성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의심이 결국 연해주에 살고 있는 한인들한테 불똥이 튀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동조하는 어떤 스파이, 간첩 활동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연해주 한인들을 갖다가 추방시키기로 하였다. 그리고 1934년에 유태인 자치주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련 정부는 한인들에 의한 자치구 설립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유태인과 달리 이러한 자치주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강제 이주를 선택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1930년대 극동지에 나타나고 있는 아시아는 황색 대륙이다. 아시아는 아시아 사람들의 땅이다. 야쿠츠야의 모든 지역에는 아시아인들이 살고 있다 등의 슬로건은 소련 정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이 극동 지역은 사실 러시아인, 이 백인들보다는 아시아인들이 훨씬 많이 살았습니다. 이러한 것도 사실은 이 강제이주를 시키는 하나의 이유가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연해주 지역에 백인인 러시아인들이 많이 이주를 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기반을 만드는 것이 소련 정부 입장에서는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연해주 한인들이 부당하게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됩니다. 불모지인 중앙아시아 지역을 개발할 필요가 있었고 벼 재배의 분포 지역을 중앙아시아와 카자흐스탄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었다. 자, 중앙아시아 지역,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카자흐스탄은 지금 만주에 해당하는 위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우즈베키스탄은 북한에 해당되는 위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즈베키스탄 지역은 벼농사, 쌀농사가 가능한 곳입니다. 그렇지만 카자흐스탄은 세계에서 9번째로 큰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우즈베키스탄과 접해 있는 남쪽 지역은 농사가 가능한 곳이지만 실제로 그 위에 지역은 바로 시베리아와 접해 있기 때문에 사실 농사를 짓기가 힘든 그런 곳입니다. 따라서 이 중앙아시아 지역의 벼 재배, 쌀 재배, 또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는 데 있어서 이제 우리 연해주 한인들을 활용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또 강제 이주를 당한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이유가 지금 이 일본의 스파이 가능성이 있다는 그 주장보다도 훨씬 더 지금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전후 상황으로 볼 때 사실은 농사를 너무 이제 우리 한인들이 잘 짓다 보니까 이것을 소련 정부가 철저하게 이용하려고 했다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소련 정부는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에서 타민족들 같이 거주하는 것이 조선으로부터 가까운 극동 지역에서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것보다 좋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여하튼 스탈린은 이 본인 스스로가 무언가 의심을 하게 되면 그것을 갖다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해주의 한인들을 두는 것보다 오히려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시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라고 보았습니다. 일본의 스파이 가능성,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에 있었던 벼 재배, 분포 지역 확산, 농작물 수확의 증대 이러한 문제까지, 그리고 연해주 지역에 있는 아시아에 해당되는 황인 이러한 그 그룹들을 감소시키는, 인구를 감소시키는 그러한 것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스탈린 입장에서 볼 때는 어쨌든 연해주에 한인들이 있는 것보다는 중앙아시아로 보내는 것이 훨씬 더 국가 차원에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연해주 한인들이 결국 이제 중앙아시아로 강제주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중앙아시아에서 우리 고려인들은 또 어떤 또 험난한 삶을 개척해야 되는지 또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